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은 정말 지금 인터뷰 대상한테 물어보고 싶다 하는 점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 의원님은 저기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저 인재 영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아주 많은 분들 추천해 주시고요. 예. 또 국민 포털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많은 분들 지금 만나 뵙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최대한 내일 1차 발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 1차 발표를 내일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영입 대상이 되신 분들이 어디로 공천을 받을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기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죠? 네, 당연히 저희는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게 목표고요. 예. 이 후보들이 이 인재들이 어느 지역에서 비례든 지역이든 갈지는 공천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도 나름대로 이제 이 혁신안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첫째, 원래 24일까지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넘기면 실질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혁신과 개혁의 핵심은 인적 쇄신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 보수 정치가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은 혁신위 위원도 한번 받기도 했고 제안을 받으신 거죠? 아니요, 제가 혁신위 위원들을 만나서 만나셨다고? 네, 개인 한 사람으로서 제안 드릴 때 인적 쇄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대통령실과 당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시스템적 제안도 좀 하고 네. 또 진보의 의제들도 보수적으로 재확산할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도 좀 던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으시려고 하냐 이런 말씀드린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 반응이 어때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을 때?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는 하셨는데 내부 논의 결과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혁신위가 실패다, 한편의 개그 콘서트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 위원장이 취임하고 그 다음날 언론인에게 나는 기초를 놓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인 위원장이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아주 좋은 토양에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씨를 키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이제 남은 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건강한 긴장 관계, 대통령실과 당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점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그 이후에 이 상황이 좀 많이 좀 변한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것이 상징 언어가 아니냐 이런 분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과한 해석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한테 감사하다, 김기현 대표한테도 감사하다 이렇게 서운한 감정보다 소위 대통령실과 당에 대해서 둘 다 이제 그동안의 관계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한쪽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혁신위의 역할이 현 지도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미션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개혁의 방향에 대한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 아까 또 50%는 완성이다 하셨는데 실은 씨를 뿌렸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해석하고요. 이 씨를 키우는 건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의 역할일 것이고
또 김 대표도 이 씨를 키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본인의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도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당 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누가 부정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이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혁신안에 대해서. 예. 이거 한 125일 넘게 남은 선거에서 과연 극적 효과,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점과 방법은 혁신위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공관위와 당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길게 보면 이 씨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이게 조기 예산하면은 이것이 국민의힘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면 그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더 많은 씨를 뿌려주기를 기대하시죠. 저는 인적 쇄신이란 씨앗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당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위한 씨앗, 그다음에 정책적인 새로운 의제들을 위한 씨앗 이런 걸 뿌려주길 기대했는데 그 씨앗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좀 섭섭한 게 있었을까요? 저는 호흡이 조금 급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혁신은 저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저항 없으면 혁신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00대 0의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도 3할 타자면 훌륭한 타자인데 예. 이 우리 현실 정치에서 정말 100대 0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예. 그 여러 가지 혁신안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정말 수용성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과속한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네. 이 조 의원님은 뭐 예술적 분야에도 조예가 깊으신데 혹시 서울의 봄 보셨어요? 서울의 밤 아직 못 봤습니다만 뭐 내용은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뭐 근처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뭐 그런데 이 서울의 봄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민주당에서 서울의 봄을 가지고 자꾸 계엄령에 대한 프레임을 잡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건 자충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연 배우, 그 극중 배우 이름이 아마 전두광인가요? 전두광이래요, 광. 네, 그 소장. 저는 계엄령이라는 것이 영화의 교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봉사의 직업이 아니고 지배 계급으로 내가 이 사회를 지배 계급이 되고 싶어서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아봤을 때 민주당이 자꾸 이거를 뭐 이번 정부 지도부와 대통령에게 정말 암시하려고 하는데요. 권력을 위해서 아무 꺼림낌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주변 지인이 죽어도 조문 한 번 안 갖는 사람, 내 방탄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사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 주인공하고 가장 관련 있는 인물은 저는 민주당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판 하나회, 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 야당 측에서는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좋은 인선이다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 인물이 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 두 번째는 그 적자적소에 배치를 했다. 이 두 가지일 텐데요. 예. 저는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라고 이제 해야겠죠. 예. 살아온 과정은 감동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토리는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부정하지 않은데 하필이면 왜 방통위원장인가? 좀 더 다른 역할, 그분이 살아온 궤적과
적합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더 박수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바로 직전 실질적 탄핵이죠. 예. 마당에 방통위원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정말 있었을까? 뭐 대통령실의 고육지책의 선정도 좀 이해가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왜 자꾸 이제 또 검찰이냐라는 국민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고 오죽하면 이분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뭐 방통위에서 할 일이 일단 많죠. 지금 방송 제어가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군요. 예. 김홍일 위원장 원래 이분이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죠? 만약에 법무부 장관 후임이었으면 정말 민주당조차도 박수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인품과 실력과 스토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적세적소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대안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일견 들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언제 한동훈 장관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번 개각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뭐 오늘도 법사위에 오셔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했고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도 지금 내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나 이제 곧 떠나니까 귀찮으니까 묻지 마라 이런 기색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출마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관이 이번 개각에 들어가지 않을 거는 좀 짐작은 하고 있었고요. 어쩌면 빨리 나오면 연말 1월 중순일 텐데 나오긴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만약에 그렇죠? 나오게 되면 그 정도겠죠. 그 이후에는 공직자로서 피선거권이 없어지니까요. 예. 네, 90일이라는 기준 지금의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한 것일 텐데요. 예. 저는 국민이 부르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오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징 자본, 예. 그리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다른 정치인도 가지지 못한 대중적 소구력, 예. 폭발적이죠. 예. 다만 이제 이런 상징이 의제의 상징, 그러니까 도대체 한동훈 정치가 무엇이냐라는 것까지 이제 가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숙제일 거고요. 예. 이 숙제를 푼다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당 얘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만들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안 만들 거라고? 왜요? 예,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 뿌리고 호남의 적자라는 자산을 쉽게 잃어버릴 분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준석 창당 가능성이 이낙연 전 대표 창당 가능성보다 몇 배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안에서 기존의 기득권들과 싸울 때 멋진 거지요. 혼자 나가서 돛담배를 노젓기 시작하면 얼마나 추운지를 경험할 뿐일 겁니다. 큰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도 여러 가지 신당, 조국 신당도 있고. 근데 이게 병립형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준연동형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연동형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성정당이라는 굉장히 뼈아픈 방법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 후배들이, 정치 신인들이 또다시 위성정당이라는 형태로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떳떳하게 각 진영에서 선거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체제를 허무는 것이 이번에 어렵다면
위성 정당 하는 것만이라도 또 막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은 있습니다. 조 의원님 뭐 어떻게 지역구는 어디 뭐 생각 있으신 데가 있으세요? 예, 공덕거리 오거리가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이고요. 마포갑에서 예. 열심히 지금 후원회 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라는 거는 뭐 하여간 끝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